3.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 익히기. 전문적인 학업 스타일과 어조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고 계십니까? 이 장에서는 명확성, 정확성,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학문적 스타일의 형식적인 요소, 형식적인 글쓰기와 비공식적인 글쓰기의 구별, 어조의 중요성, 올바른 문법과 구두점의 사용 등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조언을 통해 귀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를 잘 익히게 될 것입니다.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얻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배우세요. 학업 스타일의 형식적 요소를 이해하세요. 공식적인 글쓰기는 연구 논문, 기사, 에세이 등 학문적 환경에서 사용되며 해당 분야에서 정한 지침과 표준을 준수합니다. 공식적인 글쓰기의 목적은 저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학계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승인된 학업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문법 및 구두점의 적절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를 피하며 정보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선택한 스타일 가이드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구두점 규칙 및 형식 지정 지침이 포함됩니다. 사실, 수치, 데이터를 제시할 때 1차 출처와 2차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 소스를 직접 인용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됩니다. 인용문에는 저자명과 출판일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지, 표, 다이어그램과 같은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정보를 지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출처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표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항상 정보의 출처를 인용하세요. 선택한 스타일 가이드의 지침을 따르면 논문의 형식이 적절하고 모든 출처가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글쓰기와 비공식적인 글쓰기 이야기. 성공적인 학술 작문의 핵심 중 하나는 과제에 필요한 형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작업에는 비공식적인 언어와 보다 대화적인 어조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작업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문 기술을 연마하려면 공식 작문과 비공식 작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학업과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중요한 문서에 사용됩니다. 공식적인 글에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보다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어조, 3인칭 관점, 표준 문법 및 구두점을 사용합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단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작가의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글쓰기는 대화식이며 일반적으로 친구 및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은 보다 개인적이며 저자는 종종 보다 편안한 어조와 1인칭 또는 2인칭 관점을 사용합니다. 더 짧은 문장, 축약형 및 비격식적인 언어가 비격식적인 글쓰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특정 글에 사용되는 형식과 언어의 수준은 문맥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보내는 비즈니스 이메일은 전체 부서에 보내는 비즈니스 보고서보다 더 비공식적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세요. 학술적 글쓰기는 인정된 스타일 가이드의 MLA, APA 또는 시카고 스타일을 따르는 것과 같은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글쓰기와 비공식적인 글쓰기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각 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글쓰기 유형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습니다. 학술 작문을 연습할 때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설득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려면 올바른 수준의 형식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학술 작문에서 어조의 중요성 인식. 학문적 글쓰기의 어조는 요점과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글의 어조는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태도로 형식적, 비공식적, 진지함, 유머러스함, 객관적 또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학술 작문에서는 적절한 어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어조를 사용하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 글을 쓸 때는 형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축약형을 피하고 모든 단어를 완전하게 사용하고 3인칭으로 쓰는 것이 전문적인 어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자신감, 전문성 및 지능을 표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어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권위 있고 열정적이 되도록 어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어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글이 당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술작문에 사용되는 언어와 어조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글에 사용된 단어와 전달되는 어조에 주의를 기울이면 작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쓰기 스타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최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문법과 구두점 사용. 좋은 문법과 구두점을 갖는 것은 논문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당신의 글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글의 형식이 적절하고 적절한 구두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포함하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와 같은 품사를 포함합니다. 문법 규칙을 알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법 규칙의 몇 가지 예입니다. 좋은 구두점은 글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구두점 규칙 중 일부입니다. 쉼표는 문장의 일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서 문구, 절 또는 항목을 구분하고 문장의 일시중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마침표와 느낌표는 문장을 끝내는 데 사용됩니다. 마침표는 마침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느낌표는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옴표는 누군가가 말할 때를 나타내거나 제목이나 문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실수를 피하려면 문장 조각, 연속 문장, 잘못 배치된 수식어와 같은 일반적인 오류를 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을 큰 소리로 읽고 중복을 제거하고 문법 및 철자, 오류를 확인하는 등 자체 편집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작업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맞춤법 검사기와 문법 검사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실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글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심한 교정입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글쓰기. 간결하게 쓰는 것은 마스터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정확하고 더 적은 단어를 사용하여 요점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장을 단순화하고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문장 결합. 문장을 결합하는 것은 글을 더욱 간결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장을 결합하려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2개 이상의 관련 문장을 찾으세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하세요. 예를 들어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하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러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합쳐서 해가 지면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설명 언어. 설명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쓸 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생생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독자가 자신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작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대신 작은 장신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쾌함. 설명하는 것 외에도 글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문장이 이해하기 쉽고 요점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글이 더 보기 좋고 읽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문법과 구두점도 확인하세요. 교정은 여러분의 글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직접 쓰기. 직접 글쓰기는 간결하게 작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길고 덜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전달하려는 요점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요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물건은 파손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물건은 파손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 제거. 간결하게 쓰기의 또 다른 핵심은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단어가 문장에 추가되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글을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요점을 전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잘라내십시오. 예를 들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글쓰기가 간결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을 표현하기 위해 더 적은 단어를 사용하면 글을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쓰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므로 자주 연습하십시오. 자신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명확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증은 관점을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논리적 과정입니다. 논제 진술은 주장하고 옹호하려는 아이디어인 반면 주장은 논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드는 요점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때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을 구성할 때 증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대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글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올바른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 2차 출처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증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1차 출처는 신문기사와 같은 직접적인 설명이고 2차 출처는 1차 출처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올바른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단어와 문구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멘토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작업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자신의 관점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주장을 펼치고 동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며 행복한 글을 쓰세요. 결론. 이 장에서는 형식적 요소를 익히는 것부터 어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까지 글쓰기의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문법과 구두점을 사용하는 방법,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학문적 글쓰기에는 명확성, 정확성, 그리고 독자가 당신의 주장을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지침을 따르면 여러분의 글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를 만들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종종 사람들은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비공식적 글쓰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캐주얼하게 유지하고 속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논문이 더 흥미롭거나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문적 글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논문은 항상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스타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따라야 할 학업 스타일의 특정 규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 논문은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성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되는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적절한 형식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엄격한 문법 및 구두점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문에서 올바른 어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식과 열정도 보여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무미건조한 느낌과 열정적이고 독선적인 느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언어를 오용합니다. 그들은 학술 논문에 비해 너무 구어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논문이 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압도되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논문을 작성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언어 복잡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학업 표준을 따르고 어조를 익히고 올바른 언어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성적이 낮아지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